반갑습니다. 5단원부터 시작할 거예요. 5단원. 글쓰기를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단원 이름 보세요.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써요죠. 글 쓰는 거 좋아해야 됩니다. 글을 쓰는데 의견이 드러나게 글 쓰는 거예요. 글의 종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보 같은 거죠. 정보를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글쓰기가 있죠. 정보 전달의 글쓰기. 그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의견이 드러나게 글 쓰는 거예요. 설득하는 글인 거죠. 주장하는 글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정보와 의견이 섞여 있긴 하죠. 여러분이 쓰는 글들 에세이라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5단원에서는 그 중에서도 의견이 드러나는 글쓰기, 그게 핵심이 되는 거죠. 오른쪽 여러분 보세요. 자료 찾아보기라고 나와 있죠. 자료 찾기는 잘하고 있죠. 요즘 21세기 2021년 이전 학생들이 자료 찾기를 잘 못한다? 아마 그런 학생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금방 검색해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처음 보는 물건을 봐도 사진을 찍어서 또 포털 이렇게 올리면 무엇인지 알려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며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써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학습 목표인 거죠. 학습 문제이기도 하고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쓰자. 아마 이걸 잘하면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이걸 잘하면 글쓰기의 기본은 완전 완성한 거죠. 글쓰기의 기본.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며 글을 쓸 수 있다. 그리고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의견을 드러내는,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아유, 그러면 대단하죠. 그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림 보세요, 여러분. 신호등이 보입니다. 횡단보도가 있죠? 오른쪽으로 지금 걷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잘못한 게 보입니다. 이 학생이 어린이가 오른쪽으로는 걷고 있지만 보니까 당장 뭐죠? 초록불이 아니잖아요, 그죠? 빨간불입니다. 큰일 났네, 여러분. 아마도 이 장면을 먼저 보여준 이유가 이런 장면을 보고 할 말이 있겠죠, 그죠? 네, 어떤 말이 여러분 떠오릅니까? 교통규칙을 지키자 주장하는 거죠. 의견이 드러나는 말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문장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문장하면 이미 여러분들 뭐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아는 우리 어린이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죠? 문장도 뭐 다양하죠. 아마 이 5단원에서는 주어부와 수어부, 서술부라고 하는데요. 앞부분, 주어가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서술하는 부분, 그죠? 그 두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공부를 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주어부, 주어부, 그 다음에 서술어부죠. 서술부라고 하는데 주어부와 서술어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죠.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알아보는 그런 학습을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물론 이제 서술어부는 또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런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글쓰기를 하는 거죠. 네. 주어부, 서술어부, 문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쪽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앞부분입니다, 여러분. 도입인데요. 한번 볼까요? 표를 보니까 왼쪽 그림하고 사실은 이어져 있죠. 표가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폭력 피해 유형이라는 게 나와 있네요. 네. 이런 내용들 보니까 또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2017년도 교육부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가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왼쪽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가 교통신호는 앞부분 신호등 규칙을 지키지 않아 위험합니다. 교통신호는 우리 모두가 꼭 지켜야 할 생명규칙입니다. 좀 이상합니다. 그죠? 좀 끊어져 있죠? 끊어져 있는 이유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단원에서는 글쓰기를 해야 되지만 또 문법이라는 부분 문장의 어떤 그런 구조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앞부분은
주어부, 뒤쪽 부분은 서술어부, 술부라고도 하는데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술부, 술어부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서술어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보니까 거친 말이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무엇이, 어찌하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고운말로 대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길러야 하겠습니다. 앞에 누가, 그 다음에 어찌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법 지식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실은 두 가지를 학습하는 거죠.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문장의 짜임, 문장의 구조,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문장의 성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글로 쓰는 거죠. 왼쪽에는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가는 어린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통 안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아마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길 바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했고, 오른쪽을 보면 폭력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언어 폭력이 가장 많죠. 여러분도 아마 느낄 겁니다. 그 다음에 집단 따돌림이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 학교 학생들은 뭐 집단 따돌림 하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지만, 그런 학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의견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문장의 짜임, 문장의 어떤 구조, 문장의 성분을 알아보자. 그래서 크게 문장을 두 부분으로 구분했잖아요. 여기 이제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나와 있죠, 이게 보니까. 네. 무엇이, 그죠? 무엇이, 그 다음에 누가. 이게 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이 무엇이, 누가라는 이 앞부분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주어부가 되는 거죠. 주어부. 그죠? 앞에 있는 부분이니까 주어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어부가 되는 겁니다. 중학교를 가면 이걸 주부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다 이게 뭐 잘라서 말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을 여러분 뭡니까? 당연히 서술어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풀어 쓰는 거니까 서술, 기술하다, 서술하다, 뭐 설명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부와 서술어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하는데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지만 또 자세하게 보면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5학년, 6학년, 또 중학교 올라가면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죠, 무엇이. 무엇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주어보이긴 하지만, 사람이 앞에 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죠? 보세요, 누가는 또 뭐예요? 사람인 거죠, 사람. 사람이든 동물이든 살아서 움직이는 대상이 되는 거죠. 주로 이제 사람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 보세요, 어찌하다 있죠, 어찌하다. 그죠? 어찌하다. 이것도 어찌하다인데, 사실 어찌하다가 두 개 나와 있지만, 어찌하다하고 어떠하다하고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하다는 무엇이고, 어떠하다는 무엇일까? 이것도 여러분 구별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할 겁니다. 조금 복잡하죠. 문법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글쓰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글쓰기가 어떤 글쓰기다라는 거죠? 나의 의견,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이 드러나는 글쓰기. 그걸 여러분이 한 달 넘게 공부할 겁니다. 천천히. 근데 이런 글쓰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논술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논술의 기본이 되는 거죠, 사실은. 시작인 거죠. 뭐가 중요한 겁니까?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어떤 그런 현상, 일어난 일들, 문제점들 보면서 내 의견을 드러내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글로. 물론 뭐 예술가들은 또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뭐 그림이라든지 뭐 조각이나 그렇게 또 조형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문제점을 발견한다면 그걸 또 글로 또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글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래 보면 나와 있죠, 여러분? 학습 문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싶나요? 주변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면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는 힘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길 가다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길을 가다 보면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휴대전화를 보지 말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요즘에 길 가면서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보면서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위험한 거죠.
정말로. 그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둘러봐야 최소한 내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눈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아까처럼 언어 폭력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 그죠? 귀로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어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들이 다른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인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도입 단계인데 여러분 자신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견이 드러나는 글쓰기를 한다. 그 다음에 글을 쓸 때 내가 쓰는 이 글이 문장이 최소한 주어부가 있고 서술어부가 있는 거구나. 그죠? 앞부분 누가, 무엇이, 그 다음에 어찌하다, 어떠하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거죠. 네. 문장의 짜임에 맞게 말하기입니다. 글자가 조금 이렇게 겹쳐서 보입니다, 여러분.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며 보기와 같이 주어진 문장을 나눠 봅시다라고 했습니다. 나눠 보는 거예요. 늙은 농부의 세 아들은 게을렀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을 주어부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죠? 이 앞부분을 지금 주어부로 본다는 겁니다. 앞부분이요, 이래 이 앞부분. 네. 그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을 서술어부로 보자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중학생이 되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기서는 앞부분과 뒷부분, 주어부와 서술어부 두 가지로만 이제 구분해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늙은 농부의 세 아들은 앞부분은 누가라는 부분이죠. 그죠? 누가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게을렀습니다라는 어떠하다라는 내용이죠. 어떠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어떠하다를 보면요. 게을렀습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게을렀습니다. 이 게을렀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면 어떠하다라는 건데요. 이 어떠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 원래 어떻다라는 말에 원래는 어떤형인 거죠. 어떤 꼴이에요. 어떻다 이런 말 할 이 어떻다가 어떠하다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어떠하다의 줄임말 같은 경우죠. 그럼 어떻다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다의 뜻은요. 여러분 보세요. 조금 글자가 좀 크죠? 보세요, 여러분. 의견이나 성질이나 형편이나 상태 따위가 어찌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어떠하다, 게으르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찌하다 이런 거는요 좀 다르죠. 어찌하다는 움직이는 거죠. 뭔가를 하는 겁니다.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동사라고 합니다. 근데 어떠하다는 주로 형용사란 말을 써요. 형용사. 상태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좀 다르죠. 움직임이 있는 거 동사. 여기서 어떠하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형용사. 이건 이제 품사와 관련된 말이긴 한데 미리 말씀을 여러분 드립니다. 말을 해보는 거예요. 어떠하다 의견이나 성질이나 형편이나 상태 따위가 어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떠하다. 그죠? 또 다른 말은 이제 어찌하다라는 말을 알아야 되겠죠. 어찌하다. 어찌하다 말 한번 찾아볼까요? 네, 어찌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보세요. 어떠한 방법을 하는 겁니다.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말을 동사라고 한다고 했죠. 동사. 어떠한 방법으로 하다 이 말을 동사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의견이나 성질, 형편, 상태 따위가 어찌 되어 있다를 우리는 형용사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자세하게 뭐 형용사가 뭔지 동사가 무엇인지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통 동사라고 한다 그러면 무언가 행위를 하는 거죠. 그죠? 뭔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주부 앞에 나와 있는 주어부에 있는 그 무엇이 누군가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위에 있는 어떻습니까? 어떠하다는 형용사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 뜨겁다. 그죠? 말랑말랑하다. 그건 움직임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성질이라든지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글을 읽어보면 늙은 농부는 새 아들에게 밭에 보물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자를 것인가 하는 거죠. 앞부분 주어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늙은 농부는 새 아들에게 밭에 보물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앞부분에 늙은 농부는 이 부분을
한 거죠. 그죠? 예, 주어부로 본 거죠. 이 부분을 주어부로 보고 나머지 이 부분을 서술어부로 본 겁니다. 누굽니까? 쓰면 되겠죠. 어찌하다 말해 주었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동사 형태로 되어 있죠. 그죠? 뭔가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내려오면 새 아들은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했죠. 누가? 새 아들은 이 부분이 바로 주어보가 되고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쓰면 되겠죠 여러분. 그죠? 이게 바로 서술어부가 되는 거죠. 어찌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움직였으니까 동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행위를 한 겁니다. 달려가는 거잖아요. 상태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떠하다, 어찌하다가 서술어부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쪽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밭에 묻어두신 보물은 주렁주렁 열린 포도송이었습니다. 라고 했죠. 앞부분 무엇이 아버지께서 밭에 묻어두신 보물은 여기까지 끊어졌네요. 그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다 주어봅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 주렁주렁 열린 포도송이였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위에는 어떠하다, 어찌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무엇이다잖아요. 앞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죠. 주어부처럼 생겼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서술어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보여주네요. 어떠하다, 어찌하다, 무엇이다. 세 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공부하는 거죠. 학습하는 거죠. 아랫부분에 지금 또 지우개 박사님께서 지우개 박사님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책 박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해서 어찌하다는 달리다 먹는다와 같이 움직임을 나타내요. 동사라고 한다 그랬죠. 동사. 그 다음에 누가 무엇이 더하기 어떠하다 해서 어떠하다는 누가 무엇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데 빨갛다 둥글다 따위가 해당돼요. 형용사라고 하는 거죠. 네, 지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문법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형용사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 형용사. 그 다음에 동사. 좀 다른 거죠. 우리가 형용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형용이니까 뭐 다양한 모양이죠. 모양. 다양한 모양, 뭐 색깔, 그죠? 느낌들, 형태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서술해 놓은 거죠. 빨갛다, 노랗다, 푸르다. 그런데 동사는 또 다르죠. 동사는 움직일 동자니까 움직임과 관계 있는 거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던지다. 던져야 되잖아요. 던지는 거죠. 그죠? 치다. 그죠? 손뼉치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법은 여러분 메모를 해서 어떤 붙임종이에 메모해서 이런 내용을 또 동사라고도 할 수 있구나. 형용사라고도 할 수 있구나. 를 또 하는 게 좋고 선생님이 추천하는 내용은 어떠하다라든지 어찌하다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또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찾은 내용을 또 붙임종이에 메모해서 그 메모한 내용을 붙여넣으라고 했죠. 자기 주변에.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163쪽이에요.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며 보기를 살펴보고 짧은 글을 써봅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의견이 드러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에 대한 짜임을 연습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법을 학습하지 않더라도 이 내용은 대강 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문법의 내용을 보면 문장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문장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구성 성분은 어떤가. 그래서 주부, 주어부, 주부 또는 주어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술어란 말을 하니까 서술어부, 그죠? 뭐 술어부라고도 하지만 주어부, 서술어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한 거죠. 그래서 누가 무엇이다, 누가 어떠하다, 누가 어찌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로 형용사, 동사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크게 묶으면은 사실 형용사나 동사는 묶여진 내용 속에 주로 단어를 이제 가리키는 말이죠. 여기서는 그런 뭐 단어를 가리키는 것보다는 조금 묶을 수 있으니까 또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김예진은 내 친구입니다. 나눠져 있죠? 누가 무엇이다. 내 친구 예진은 누가? 그렇죠? 앞부분이니까 주어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친절합니다. 어떠하다죠. 어떠하다, 친절합니다. 친절하다.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형용사와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친절한 예지는 누가니까요. 친구들을 잘 도와줍니다. 어찌하다죠. 도와준다니까 동사와 관계 있는데 도와준다란 말은 친구들을 위해서 좋은 말 해주고 그죠? 다독거려주고 뭔가 뭐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뭐 동사와 관계 있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래 여러분 연습 있습니다. 1회 보기처럼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며 친구를 소개하는 글을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문법을 공부하면서 또 친구를 소개하는 말을 이렇게 하도록 했네요. 누가 자기 친구 이름을 써야 되겠죠? 누구누구는 네, 이형래는 내 친구입니다. 내 친구니까 이제 누가 내 친구 누구누구는 그죠? 내 친구 김영식은 어떠하다 어떠합니까? 여기서 여러분 어떠하다니까요. 어떤 뭐 상태라든지 그죠? 그런 거죠. 어떠하다. 위에는 부지런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지런하다. 그죠? 부지런하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부지런한 내 친구 영식이는 김영식은 어찌하다? 일찍 일어난다? 학교에 일찍 옵니다. 학교에 일찍 등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짧은 내용이지만 문장의 짜임, 문장을 이루고 있는 내용 중에서 주어부가 무엇인가, 서술어부가 무엇인가, 그리고 서술어부 속에서는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말들,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 있을 수 있다. 여기 쓰는데 무엇이다, 어떠하다, 어찌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서술어부를 만들었습니다. 뭐 선생님은 형용사 그 다음에 동사란 말을 썼지만 사실 여기서는 형용사 동사를 구태여 사용할 필요는 없는 거죠. 참고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한 거예요. 참고를 위해서 여러분 품사란 말, 형용사나 동사란 말을 쓴 것이고 여기서는 주로 문장의 짜임은 크게 주어부와 서술어부로 이루어져 있다. 서술어부는 크게 세 가지로 무엇이다, 그 다음에 어떠하다, 어찌하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런 내용을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문장 카드로 문장의 짜임 놀이를 해봅시다라고 했습니다. 놀이 방법이에요. 이제 이거는 학교 와서 할 수 있겠죠. 각자 붙임일에 문장 카드를 떼어서 준비를 하고 모둠에서 가위바위보로 놀이 차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첫째 사람이 누가 무엇에 해당하는 말을 카드에 적어 제시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첫째 사람의 문장 카드에 누가 무엇에 어울리는 말을 차례로 적고 그 다음에 만든 문장이 자연스러운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사람이 새로운 문장 카드를 제시하고 놀이를 계속하는 거죠. 놀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책 박사님 보니까요. 글을 쓸 때는 누가 무엇이 부분과 뒷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생각하며 글을 써야 된다. 그죠? 자연스러워야 되겠죠. 두 부분이지만 사실은 두 부분이지만 그 두 부분이 두 부분인 것처럼 느끼지 못하도록 쓰는 게 중요한 거죠. 자연스럽게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놀이는 학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문장의 짜임을 알면 좋은 점을 알아봅시다. 문장을 두 부분으로 끊어 읽으면 이해하기가 쉬워.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앞뒤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생각하며 글을 쓸 수 있어. 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읽을 때도 좋고 쓸 때도 좋은 거죠. 이 내용은 여러분 직접 실험을 해볼 겁니다. 교실 오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읽을 때 끊어 읽기를 합니다. 끊어 읽기. 띄어 읽기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잘 읽는 사람들은요. 여기처럼 주어부와 서술어부, 그죠? 주어부와 서술어부만 잘 구분해도 글을 잘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글을 빠르게 읽으면서. 그런데 서술어부와 주어부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 의미 파악, 뜻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문장을 끊어 읽으면 두 부분으로 끊어 읽으면 이해하기가 쉬우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해하기도 쉽지만 의미 파악, 뜻을 잘 파악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글 쓸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글을 쓸 때도 여러분 어떻게 씁니까? 그래 앞부분 주어부가 있구나. 그죠? 누가, 무엇이 뭐 그런 내용이 있구나. 뒷부분은 그러면 어찌하다, 어떠하다, 뭐뭐이다 이런 말이 와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글을 잘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문장의 짜임을 잘 알게 되면 이제는 문장이 아니라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더 큰
글, 문단을 더 잘 쓸 수 있는 거죠. 즉 내용을 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정답은 없습니다. 이 학생들 여러분 보니까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수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선생님이 보니 아는 친구들인데요. 졸업한 것 같아요. 그죠? 졸업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이 교과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 거죠. 자, 무엇을 배울까요?입니다. 여러분, 이 단원에서는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며 의견을 표현하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는 문장을 바탕으로 의견을 드러나는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쓰기를 한다.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쓰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눈다. 중요한 거죠. 논술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논술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주제, 대상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그래요. 논리적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논리적인 게 뭐예요? 그냥 앞뒤가 잘 맞으면 되는 거예요. 주어부와 서술어부가 맞고 또 그 다음 문장에 주어부와 서술어부가 맞으면서 자연스럽게 읽으면 이해가 잘 되는구나 라고 하면 논리적인 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5단은 1, 2차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들 여러분 이제 거꾸로 학습이니까 집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정확하게 뭐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의 학습을 하는구나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런 다음에 교실에서 또 대화하고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질문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있죠. 또 새로운 내용, 내가 모르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덧붙임 쪽에 메모를 한다, 적는다, 사진을 찾는다, 기록한다. 그런 다음에 내 주변에 덧붙임 쪽에를 붙인다. 금방 뗀다? 아니죠. 계속 두고 이건 정말 나의 단어가 되어서 나의 내용이 되어서 그럴 때는 뗄 수 있어요. 근데 떼지 마세요.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교실이 온통 교실이 아니죠. 자기 방이 온통 뭡니까? 덧붙임 종이로 되겠죠. 그럼 덧붙임 종이가 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실에서 만납시다.